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서 천마쌤입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영상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하루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날도 덥고 비도 오고 막 후덥지근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합시다. 날이 후덥지근하고 덥고 하니까 그 불쾌지수도 올라가잖아요. 짜증도 올라가니까 짜증도 짜증나기도 하니까 이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고 하던데 하여튼 집안의 습도 조절 잘 하시기 바래요.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그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하고 차익 실현 압력 등에 따라서 기술적인 저항하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 투자자의 심리가 이제 개선됐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국그래프에 따르니까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대비 82.5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2894.62에 장을 마쳤네요. 2894.62. 이번 주 시장은 고조된 중동 긴장감에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지정학적인 그런 갈등은 증시와 같은 위험자산의 치명적인 악재이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이 전해지다 보면 그러다 8거래일 만에 이제 랠리를 멈춰요. 랠리를 멈추고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은 그동안에 주식장 상승에 따른 눌림목과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란의 핵시설을 정말로 타격을 했는지, 이란이 어느 정도로 그 수위로 보복할 것인지가 이제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그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다, 그런 점인데, 최근에 지속된 이 외국인들의 그 투자자의 그 순매수세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뿐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네요. 외국인들은 지난주부터 7거래일 연속 총 4조 원 정도 이상의 매수세를 지속을 했어요. 한국 증시 그 강세 배팅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인데, 나아가서 미중 관세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신정부 정책 등 이 대내적인 요인이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를 불러온 상법 개정안이 상승 모멘텀을 좌우할 거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일정과 함께 연기가 됐는데, 이 교체되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취임 이후로 얼마나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죠. 증시의 선진화의 방향성은 자명한데 이 정책에 대한 추진이죠. 이 추진에 따라 가지고 이 증시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 참석하는 G7 정상회담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통령의 그 첫 공식 외교 석상이죠. 트럼프 정책의 명확성을 더해줄 거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의 그 회담입니다. 그 북한 관련 정책이 언급될 가능성과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 등이 있고요. 남북 경협 관련 종목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관세 등 통상 정책과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공조, 에너지 관련 정책 등 협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보니까 6월 16일에는 미국 6월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네요. 6월 17일 미국 5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6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어 있고, 6월 18일에는 미국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있습니다.
6월 19일 6월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6월 20일에는 미국 5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금요일 날은 많이 빠졌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렇게 빠졌고 좀 끝날 듯이 아니라 조용할 때는 다시 또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또 때려봅습니다. 그래서 결국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도 좀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1.79%, 나스닥도 1.3% 오랜만에 좀 많이 빠졌죠. S&P 500도 1.13%, 뭐 6천 좀 어느 정도 회복할 때쯤 갔는데 다시 또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힘없이. 뭐 트럼프도 말하는 게 보니까 별로 뭐 신뢰성도 안 가고 하여튼 장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좀 회복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빠져서 2.61%나 빠졌습니다. 한 1%, 한 1.2까지 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폭락을 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환율을 보니까 1367.80입니다. 11.4원 다시 또 올라갔고요. 살짝. 달러 일본은 144.10엔, 유가는 72.98달러. 일본에는 보니까 949.17원이네요. 유로화 1579.40, 중국 위안화 190.27, 휘발유 1630.27원입니다. 기름값 오르죠. 국제금값 3,452.8달러, 국내는 15만 1,125.42원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407이네요. 4.407. 참. 또, 이거 오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선물을 보니까, 다우는 1.88, S&P 1.15, 나스닥은 1.26, 좀 많이 빠집니다. 상황이 좀 그렇네요. 역시 삼성전자는 58,300원, 2% 정도 좀 빠졌죠. 많이 빠졌죠. 내일 어떠냐? 내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만 한 7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은, 좀 많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좀 변동성은 좀 심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주도, 많이 빠지면은 뭐 4만 한 6천원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가길 바랄 뿐이죠. 하여튼 많이 빠질 수 있고, 빠지면 또 매수세 들어와서 살짝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십시오. 또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